농장 알바생 지씨님, 채널을 시작한 지 1주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Q&A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Let's go! 농장일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농장일 하기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UX, UI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UX, UI 공부하고 있을 때 엄마 농장에 일손이 많이 좀 부족하게 돼서 엄마한테 도움 요청을 받았어요. 농장으로 내려와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농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게 계기죠. 아직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나요? 네. 요즘엔 3시 50분,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일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요?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가장 좀 힘이 듭니다. 농장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농장 일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먼 훗날에 농장을 운영하는 걸 목표로 엄마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농부라는 직업이 하다 보니까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또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저는 일단은 제가 되게 초록초록한 그런 식물들을 원체 좋아하기도 했고 자연환경들을 좋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할 때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 큰 이유는 농사라는 게 농번기 때 훅 바빴다가 농한기 때는 원 없이 쉬었다가 그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이 패턴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차나 연차 같은 걸 쓸 때 회사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써야 해서 좀 긴 여행을 다녀오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해 하고 조금 더 농사를 지어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은 다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그 점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농사일이란 게 막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날씨나 아니면 뭐 작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근데 오전에 좀 일찍 끝날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평일에? 그러면 저는 예쁜 카페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막 주말에 이런 데 가면 사람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일에 좀 자주 다닐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좀 뭔가 시간 활용이 좀 자율적이라는 점?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농부가 되어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이 일을 하면서. 시기별로 어떤 농작물을 키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농장의 주 작물은 오이하고 호박인데요. 3월 달에 오이 모종을 심어요. 그 다음에 4월부터 7월 초까지는 이제 오이가 자라면 오이 재배를 하고 7월 초쯤에 오이 농사가 끝나면 7월 중순부터는 호박 모종을 심어요. 그래서 11월 초까지 키워서 재배를 하고 끝입니다. 재배한 농산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오이 파는 데 있냐, 안 파시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생각을 계속 해봤죠. 방법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번에 호이 호박 농사 끝나면 겨울 때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많은 여러분들께 오이나 호박을 호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만의 온라인 판매처라고 하나요?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농사 배우는 건 어려웠나요? 농사 배우는 거 어려웠죠. 지금도 물론 어렵고요. 진짜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 농사 진짜 잘 짓는 분들 보시면 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거는 그건 진짜 기본이고, 약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농법에 관련한 거라든지 농기계에 관련한 것들, 그리고 직원들을 잘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정말 다 겸비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단 저는 어렵게 느껴졌고요. 이게 진짜 이 세계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날씨에 따라
또 농작물 상태에 따라 그날그날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수확의 기준, 이런 게 다 달라져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구나 라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익히는 것도 저는 정말 어려웠고요. 제일 애착 가는 농작물이 있나요? 제가 키운 작물들한테는 다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농장에 벌레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벌레가 무섭거나 싫지 않으신가요? 저 벌레 엄청 싫어했어요. 저 진짜 모기도 못 잡았어요, 무서워서. 물론 농장에 벌레 너무너무 많죠.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걔를 무서워서 막 어떡해, 벌레야, 막 못해, 막 이러고 시간 가잖아요. 시간 가는 게 더 무서워요. 오이나 호박이 제때 못 나갈까봐. 혹은 해가 떠서 내가 다 진짜 녹아내릴까봐. 그게 더 무섭다 보니까 그냥 벌레 있어도 그냥 벌레가 안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제 평상시에는 무섭지만 농장에 들어가면 안 무섭다. 벌레가 안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귀여운 강아지들은 건강하게 잘 있나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영상에서 골드리치가 짖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짖기도 하나요? 그럼요. 이게 골드리치가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침입했다, 고양이가 들어왔다, 혹은 뭐 다른 강아지가 들어왔다 하면 막 왕왕왕 짖어요. 리치골드는 어디서 왔고 혹시 동배들은 있는지, 엄마 강아지는 어디 있는지 결국 못 찾은 건가요? 저희가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제일 미스테리하고 저희도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앙냥냥이 아직도 소식 없는지 궁금해요. 앙냥냥의 소식은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오케이. 나 대답 잘 줄 알았어. 정답하게. 이게 시간이 지난 얘기라. 그냥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요. 원래는 우리가 그랬잖아. 뭔가 아이를 가져서 난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게 아닐까? 해갖고 지금 그래서 언젠가 그냥 아이들을 다 데려와도 좋으니 데려오면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해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콧물 나왔어. 아이고 미치겠네. 근데 아직 소식을 못 접했어요. 옆에 가서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분들이랑 못 친해가지고 안 친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경계하시는 모습 좀 많이 보여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만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뭐 산책하거나 어쨌거나 할 때 뭐 저도 모르게 앙냥냥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골드리치랑 가장 마음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듣고 싶다멍. 우리 골드리치. 저는 골드리치랑은 에피소드를 할게 그냥 매일매일 생겨요. 너무 웃겨요. 골드리치 하는 짓이. 진짜 땅을 지금 몇 미터까지 팔 거야. 진짜 땅을 진짜 자기 몸 반 들어갈 만큼 다 파가지고 요즘 여름 덥잖아요. 고기만 내밀고 있어요. 그러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너무 웃기고 둘이 막 이렇게 놀 때도 너무 웃기고 그냥 다 웃겨요. 골드리치는 산책할 때 우리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산책하다가 갑자기 경기하다가 폴짝 뛰어가지고 깜짝 놀랐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도 진짜 뒤지기지게 웃겨요. 저는 우리 애들 너무 웃겨요. 리치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언제 함께 뛰어놀까요? 리치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 걷고 잘 뛰고 살도 약간 붓고 근육도 많이 붙어서 더 건강해졌고요.
같이 뛰어노는 건 호바 끝난 다음에 하우스 이제 좀 비게 되면 거기서 같이 뛰어놀게 하고도 싶고, 주변에 강아지 운동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데려가 볼 계획입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여러분께도 꼭 보여드릴게요. 골드와 리치 중에서 보호자분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강아지는 누구인가요? 골드. 골드가 리치보다 훨씬 애교 더 많고 발도 위에 엉덩이 대고 앉고, 리치는 그런 건 없거든요. 리치는 그냥 독립적인 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가 한 번쯤 쟤한테 좀 이쁨 받아볼까? 오늘은 좀 그러고 싶은데? 하면 와가지고 그냥 한번 배에 뒤집어 까는 그 정도? 리치, 골드 입양하시면서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많았죠. 반대가 100%였어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 예봉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봉이가 골드리치 보면서 너무 막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과 좀 가족이 돼야겠다, 우리가 키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좀 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같이 살게 됐죠. 골드 리치 본 날 피자 드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왜 우리 애들이 골드리치인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저희 애들이 진짜 갑자기 뛰어서 우리 농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하다가 저희 어머니, 농장의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 금과 부. 근데 또 약간 있어 보이게 영어로 골드와 리치. 그래서 골드리치가 된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피자와 일맥상통 하더라고요. 근데요, 피자 안 먹었습니다. 저 그날 농목이랑 바빠서 컵라면 먹었어요. 잠깐 일을 돕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원래 살던 곳으로 가면 골드, 리치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걸까요? 향후 결혼을 하거나 다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면 강아지들은 시골에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아져서 지금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나중에 뭐 저가 됐든 제 동생이 됐든 결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된다 하면 저희는 일단 그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서 주 보호자를 정해놨었어요. 제 동생은 골드 주 보호자고 저는 리치 주 보호자고요.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아이들을 따로따로 데려가서 키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농촌과 관련된 논문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을 되게 단순하고 납작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미디어에서 주로 뭐 농촌이나 농업이나 농부를 표현할 때 슬로우 라이프를 살면서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 혹은 더운 날에 몸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미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많이 그려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로만 농촌이 표현되기에는 제가 직접 와서 경험해본 농촌은 너무 더 특별하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이 농촌이란 공간도 도시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많고 이렇게 막 재밌는 일들이 많고 입체적인 공간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찍으시는 사진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요. 핸드폰 기종이나 쓰시는 어플 또는 보정법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폰 11 프로고요. 사진이라고 하면 제 인스타에 올라가는 사진 말씀해 주시는 건 맞으시겠죠? 제가 쓰는 어플은 골뱅이 영어 PICN 하고 또 소자 영어 T 라는 어플입니다. 이거 제가 가능하면 예봉이한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주 쓰는 필름 이름이 16번인가 그래요. 유튜브 편집과 썸네일과 촬영은 주로 누가 하시나요? 예봉이가 주로 합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영상을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제가 디자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영상 과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 유튜브 찾아서 혼자 공부하고, 회사 다닐 때도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혼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편집 기술들, 생존형 편집 기술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썸네일 만들 때 정말 약을 드시고 만드시는지요? 제가 약을 먹고 만들고 있진 않고요. 언니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구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더 재밌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녀를 더 빛내주고 싶다. 그런 창작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썸네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과 합의하에 만드시는지. 네, 일단 언니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언니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다 만들면 언니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겠어? 하면은 언니가 이렇게 컨펌을 해줘서 오케이 하는 것들만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촬영을 할 때 서로를 보며 드는 생각은?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지? 쟤 똑 찍네? 쟤 또 나 찍고 있네? 그것도 제 눈에 또 웃기게 보였나 보다. 저는 사실 그래요. 예봉이가 저를 찍기 시작한 게 농장 일을 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찍혀왔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걸지도?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게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찍혀왔거든요. 뭐 하나면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 또 찍네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죠. 유튜브를 시작한 걸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와, 저희 그때 농번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야, 엄마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이게 막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일 안 하니? 안 바쁜가 봐? 아무래도 촬영하면 일하는 게 좀 늦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엄마도 그게 많이 막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촬영할 때는 막 오히려 이건 안 찍니? 이것도 한번 찍어봐 라든지 저희 촬영할 때 뭐 전혀 눈치 안 주시고요. 뭔가 저희의 할 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그래서 요즘에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되게 가족들끼리 상견회를 열어요. 할머니들 TV에 대문짝만하게 저희 영상이 플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다 같이 웃고 여러 코멘트도 해주시고 되게 그렇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곤 한답니다. 유튜브로 처음 들어온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처음 들어온 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진짜 몇 차례 들어온 수익금들을 모조리 다 리치의 수술비로 리치 다리 수술시켜주는 수술비로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농업과 관련된 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린 이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재미있다, 막 힐링이 된다, 기분이 좋아졌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제 일상이 누군가한테 긍정적으로 닿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GPD 쇼츠폼 미쳤는데 왜 갑자기 안 만드시나요? 맞아요. 쇼츠는 제 담당이에요. 다른 영상은 예봉이 PD가 담당하고 있는데 쇼츠는 제가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농업을 좀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진짜 바빠요. 제가 틈날 때마다 만든다고 만들어 놓긴 하는데 바쁠 때는 진짜 손을 못 쓸 정도로 바쁠 때가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올릴 거지만 만약에 갑자기 또 끊긴다 하면 얘가 좀 바쁘구나,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 시청자들 이름 뭐예요? 우린 뭐라고 불리는 건가? 없다면 구독자 애칭 만들어요? 원하세요? 애칭 원하시나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에 나 구독자 애칭 원한다,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한 100개 이상 달린다 하면 저희 같이 만들어봐요. 저 만들어볼게요. 라이브 방송은 계획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성격이 되게 작은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이라는 게 아직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저의 어떠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찾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라이브가 약간 그렇잖아요. 제가 찍고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할게요 라고 약속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멋있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장소의 선택은 감각인가요? 아니면 얻어 걸린 건가요? 특히 우도의 노란 유채꽃밭은 정말 좋았습니다. 좋게 봐주셨구나. 와, 그걸 기획할 수 있을까요? 100% 얻어 걸린 겁니다. 저도 우도 그렇게 예쁜데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 유채꽃이. 와, 어떻게 그렇게 예뻐? 우도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유채꽃 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는 뭔가를 계획하고 찍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100% 얻어 걸리는 풍경들입니다. 운 좋게. MBTI가 궁금해요. 저는 인프제입니다. INFJ.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저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나 말들이 곧 저를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쓰는 언어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 책을 읽고 제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선물해준 책이라 더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라 기억이 나네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좋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또 읽고 싶다 했던 부분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좋았던 부분 한 개만 소개해드릴까봐요.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란거리자. 라는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짜잔! 제가 팅커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VD까지 다 모을 정도로. 제가 아마 얘를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거든요. 근데 여기 팅커벨을 보면 팅커벨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딱 잘할 수 있는,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직업을 부여받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도 부러워요. 부여받고 싶어. 너가 딱 잘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라고 딱 말해주면 나는 진짜 그것만 파고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 팅커벨에서 나오는 그 요소들이 너무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팅커벨이 언제 태어나는지 아세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웃었을 때 그때 요정이 태어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요정이 한 번에 태어난 거야. 아, 나 그 요정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설정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고 그 진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우리 가을에 이렇게 나뭇잎들 물들잖아요. 예쁜 색으로.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요정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예쁜 색으로 색칠을 해준 거래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버스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으면 물든 나뭇잎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혹시 내가 자고 있을 때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색칠한 건가? 하면 괜히 뭔가 더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제 일상에 여기서 본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더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이 팅커벨의 이야기가. 혹시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전공이 무엇인가요?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또 학과 얘기하니까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네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몇 살이세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저 29살입니다. 내일 비 오나요?
올 것 같은데요?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찐 장마래요. 내일 올 것 같아요. 비 피하고 조심하세요. 평소 흥이 나면 춤을 많이 추시는 것 같던데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듣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울해지면 듣는 노래. 저는 그냥 기분이 가라앉으면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제 기분에 맞는 무드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허혜경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노래나 이승기님의 소년 길을 걷다 라는 노래를 자주 들었어요. 그분들의 그 가사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니까 저 인스타에서 받았던 질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끔 불안하고 우울할 때 어떻게 푸는지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골드와 리치가 있다 하면 무조건 애들 옆으로 갑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냥 쓰담쓰담 하는 건데 그게 마음이 되게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 불안하거나 막 우울했던 마음도 좀 가라앉고, 그래서 애들 이렇게 보고 애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이거 질문 주신 것처럼 그때의 기분과 비슷한 가사의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나뿐만이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또 있네? 하면서 약간 거기서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풀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집이에요. 그러면 동생 방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요. 동생 방에 가서 그냥 진짜 카메라에 그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예봉이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래? 여긴 또 왜 왔어? 뭐 고민 있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때는 이때다 하고, 나 이런 게 좀 막 불안해,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 하면 예봉이가 또 고민 상담을 되게 잘해줘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줘가지고 되게 그리고 현명하거든요. 말하거나 이런 게. 그래서 거기서 예봉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좀 풀려요. 그래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봉이 방에서 나오죠. 저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을 풉니다. 1주년 기념으로 구독자와의 만남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영상으로만 보기에는 되게 발랄하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진짜 편한 가족들하고 있을 때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되게 저 E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 있는 제 모습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정말 완전 슈퍼 아이예요. 제가 이 일면아? 라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드실 정도로 완전 내향적인 인간이라서, 만약에 구독자분들과 만나 뵌다고 했을 때 구독자분들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알고 계신 모습은 막 발랄하고 쾌활하고 막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사람인데, 막상 저는 약간 낯가리고 약간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용기가 안 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라,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으신가요? 뭐랄까, 가치관과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생각들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지구 여행자다. 지금 그냥 지구에 놀러온 여행자인 거죠. 왜 우리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고 쉬거나 즐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막상 지구에 태어난 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맛있는 거 있다 하면 먹고, 도덕적인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보고 싶은 경험들, 할 수 있는 경험들 최대한 많이 해보고 즐겨보자, 많이 배우고 즐겨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그 생각을 자주 떠올리고요. 또 그 생각도 자주 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이거는 약간 좀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라는 저의 생각이랑 좀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골드랑 리치랑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득
내가 잘 걷고 있네? 이게 걷는다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네? 잘 걸어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랑 산책을 하고 있네? 와,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례로 뭐 어제도 가족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그냥 일순간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랑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상황이 나한테 찾아온 게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으며 자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하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저가 되게 아기 때부터 엄마 이렇게 손잡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리고 좌석에 앉아있어요.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엄마가 항상 제 손을 잡고 같이 내려서 자리를 양보해드렸거든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약간 그런 데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태도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배려하는 마음, 그것도 있고,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뭘 약간 강요하시는 게 없으셨어요. 저희 의견을 항상 존중을 해주셨어서 그 태도도 엄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뭐 얘기하거나 어떤 걸 결정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런 거를 부모님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애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렸을 때 크게 싸운 적은 없나요? 사이가 좋은 비결이 뭔가요? 저희만큼 많이 싸운 자매들이 있을까요? 크게 뭐 혹은 작게 싸운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우애가 좀 돈독한 건 그때그때 대화로 잘 풀어서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게 저희는 좀 습관이 돼 있어서 그게 저희를 사이좋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이 궁금해요. 막연히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약간 불안함이 많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무엇을 하며 살고 싶냐? 저는 저만의 집을 짓는 게 꿈이거든요. 전원주택. 그래서 전원주택을 예쁘게 지어서 마당에는 오늘 골드리치 있고, 그냥 일하고 왔으면 오늘 뭐 일 힘들지 않았어?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깨르르 그런 소담만 대화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Remember when you sang me the song Chengdu? It was during our first trip in an Airbnb. In the dim glow of the lights, you looked into my eyes and serenaded me softly. You said you heard it at some random bar. The lyrics struck me as bittersweet, leaving someone behind in pursuit of freedom. I thought you didn't want me to leave, but it's you who left. You've chosen freedom. Will that song remind you of me? Or had you sung it to all the girls that you've walked away from? You've had lots of practice, well I had